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다보십시오. 그 매끄러운 유리 액정 아래에는 손톱보다 작은, 하지만 수십억 개의 회로가 새겨진 검은색 칩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5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이 칩 하나를 들고 강남의 복덕방을 찾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복덕방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서울 강남의 아파트 수십 채를 내주겠다고 제안했을지도 모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당시 반도체는 말 그대로 외계의 기술이었고 금보다 귀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반도체 칩이 어떻게 전기를 기억하는지, 왜 실리콘 위에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기술의 불모지였습니다. 일본에서 흑백 TV의 핵심 부품인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를 사와서 겨우 껍데기를 조립하고 그 대가로 푼돈을 벌던 하청기지가 우리의 민낯이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공장을 방문할 때면 혹시나 기술이 유출될까봐 화장실 가는 것조차 감시받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2026년 현재 엔비디아와 오픈AI 같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한국의 삼성전자 문턱이 닳도록 찾아옵니다. 제발 우리에게 반도체를 팔아달라며 읍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조립 공장에서 시작해 전 세계 AI의 뇌를 지배하게 된 이 말도 안 되는 역전극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기업의 도박 같은 선택과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이 흘린 피땀 어린 눈물의 대서사실을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날개가 꺾인 새와 같았습니다. 1차, 2차 오일 쇼크로 물가는 치솟았고 자원 하나 없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먹고 살 길은 막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 공업을 선포하며 철강과 조선업에 사활을 걸었지만 그 내막은 처참했습니다. 포항제철이 쇳물을 뽑아내고 현대조선이 배를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설계 기술은 여전히 일본과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기술 종속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산업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1969년 삼성전자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일본의 사뇨 정의는 삼성을 파트너가 아닌 단순한 조립 조수 정도로 여겼습니다. 기술 전수는커녕 핵심 회로도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죠. 이병철 회장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을 대신 만들어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인류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1973년 당시 세계 반도체의 심장부였던 미국 실리콘밸리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손가락 마디만 한 칩 하나가 수천 장의 종이 서류를 대신하고 기계의 지능을 결정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귀국길에 오른 이 회장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이다.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듯 반도체가 없으면 산업의 미래도 없다. 그는 주변의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1974년 파산 직전에 내몰렸던 한국 반도체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당시 삼성 내부에서조차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반도체냐며 회의론이 빗발쳤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삼성이 반도체를 하는 건 새가 헤엄을 치려는 것과 같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정부의 전자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본을 이 작은 칩 위에 거는 단군 이래 최대의 베팅을 시작합니다. 진정한 전쟁의 서막은 1983년에 올랐습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은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이었지만 일본의 메모리 공장들을 직접 시찰하며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2월 8일 새벽 일본 도쿄의 오쿠라 호텔에서 그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서울로 전화를 겁니다.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에게 전한 말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니 이를 세상에 알리시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사를 바꾼 전설의 28 도쿄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발표되자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당시 세계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양강 체제였고 한국은 걸음마도 못된 아기였으니까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D램은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분야였습니다. 삼성은 왜 하필 이 어려운 메모리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치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반도체는 설계 독점권이 강해 후발주자가 뚫기 불가능했지만 메모리는 규격이 정해진 규격품이었습니다. 즉 남들보다 더 빨리, 더 깨끗하게,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 경쟁력만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으로부터 64K D램 기술을 어렵게 사왔지만 장비는 모두 중고였고 기술자들은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밤을 지새웠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에도 수만 개의 칩이 분량이 나는 예민한 곳인데 당시 한국 엔지니어들은 방진복을 입는 법조차 서툴러 시행착오를 반복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적자가 쌓여갔고 그룹 전체가 휘청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3년 11월 마침내 64K D램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를 경악하게 합니다. 일본이 6년 걸린 일을 삼성은 단 6개월 만에 해낸 것이죠. 비록 수율은 10%도 안 되는 처참한 수준이었지만 이는 한국인이 반도체 유전자를 가졌음을 증명한 첫 번째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자 삼성의 성장은 광기 어린 질주로 변했습니다.
1994년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삼성이 256 EM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버린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만든 길을 삼성이 뒤쫓아가는 형국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삼성이 길을 만들고 전 세계가 그 뒤를 따라오는 초격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1년에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강자였던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삼성의 문을 두드립니다. 삼성의 모바일 디램 없이는 휴대폰의 소형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무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삼성에게 거대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안에 갇히자 넷플릭스 시청과 화상 회의 수요가 폭발했고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센터용 서버 칩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삼성은 이때 네덜란드의 ASML과 손을 잡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필살기를 꺼내듭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에 불과한 미세한 회로를 그려내는 이 장비는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했지만 삼성은 과감한 투자로 5나노미터 공정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삼성은 AI 반도체의 꽃이라 불리는 HBM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결정적 한타를 날립니다. 2월 초 HBM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하는 계약을 따낸 것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삼성의 기술은 AI 발전의 근간이며 그들이 보여주는 경쟁력은 시장의 기분 좋은 긴장감을 선사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평택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캠퍼스는 월 2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지능의 공장이 되었고 매년 37조 원이 넘는 돈을 기술 개발에 쏟아부으며 경쟁자들이 따라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AI 시대의 풍요로움 뒤에는 50년 전 한 노경영인의 무모한 결단과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을 지새운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1974년에 삼성의 그 배팅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남이 만든 칩을 비싼 돈 주고 사오며 눈치를 보는 기술 변방국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삼성 반도체의 50년사는 우리에게 단순한 기업의 성공 그 이상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에 대한 굶주림이 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오직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추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삼성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의 TSMC는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으며 메모리 시장의 업황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칩니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저력이 있기에 삼성의 반도체 신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용한 스마트폰의 칩 하나에는 이런 거대한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삼성의 쌀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내용이 정말 흥미로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